안녕하세요. 귀신 이야기한 여자입니다. 어제 구글한테 구독자가 500명에 도달했다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생업이 너무 바빠서 영상 업데이트가 자꾸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라서 지금이 새벽 4시쯤인데 대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제가 귀신에 들렸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빙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생각하기엔 빙의자나 무속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그 기운에 막 이렇게 휘둘리면 그건 빙의라고 부르고, 스스로 컨트롤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 능력을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으면 그게 무속인인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접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다른 영가나 어떠한 그런 신의 존재를 몸에 싣고 그 기운을 가진 채로 막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그런 개념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마 빙이라는 글자가 무섭다 보니까 다들 빙이라고 하면 막 악독해지고 사람이 미칠 것 같고 막 그러실 텐데, 제 경험으로 비춰보고 또 들어보면 처음에 허주에 씌이게 되면 바로 사람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예민해지고 또 쉽게 화가 나거나 기분이 갑자기 막 너무 빨리 좋아지고 또 피곤한 그런 기분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꿈자리가 계속 뒤숭숭한 건 있어요. 평소에 안 꾸던 꿈을 꾸고 자꾸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러는, 그리고 귀접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안 좋은 신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막 사춘기처럼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주변에서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요즘 좀 짜증을 잘 내네, 좀 피곤해 보이네, 이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기운이 쌓이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죠. 그 기문이라고 하죠. 문이 열리면 잡귀신들이 더 많이 감기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돼버리면 완전 성격도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주변에서도 티가 날 만큼 알게 되죠. 여자가 막 남자처럼 굴기도 하고 어른이 애처럼 굴기도 하고 뭐 안 피던 담배나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주변인들의 도움 없이 혼자 이겨내긴 조금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되겠다, 나 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한 기운에 휘둘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더 큰 문제는 위험한 빙의인 경우죠. 나로 인해서 또는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나 또는 자살을 하셨거나, 즉 원한을 가진 채로 의도적으로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몸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귀신들도 더 많이 꼬이게 됩니다. 특히나 기가 약하신 분들 또는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기운이 상하신 분들은 더 큰 영향을 받죠. 안타깝게도 그때부터는 거의 원래 나란 존재는 거의 없어지고 몸에 붙은 귀신들이 나의 많은 부분을 잠식해서 대장격인 허주가 있고 그 옆에 붙은 잡기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제 많이 골치 아파지죠. 그때는 뭐 사실 혼자 이겨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먹지를 않아요. 못합니다. 가끔 제정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죠. 전문적인 테마의식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전 이때도 강한 의지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꾸준한 도움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보았으니까, 그래도 주변 분들이 좀 의심이 된다면 끝까지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빙의 시도는 좀 많이 당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신가물로 태어나다 보니까 남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음적 존재들을 느끼고 봐오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한테 빙의 시도를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지만요. 그때도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어린 분들이 많이 영상을 본다는 거 알고 나니까 너무 하드코어라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완전 빙의가 된 거는 다행히 없었고요. 잘 버텨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기운이 실린 채로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기운을 따라서 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아, 나도 결국 감기긴 했던 거구나, 이렇게 싶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중학교 때는 그러한 신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심하게 올랐을 때거든요. 그때 본 다양한 귀신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찾아보세요. 당시에 저는 시골에서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동아리라고 하나요?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서예부였습니다. 네, 안 어울리긴 하네요. 근데 그때 저희 담당 선생님이 타로점을 보시던 타로술사였어요. 그 선생님께서 부활동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타로점을 봐주셨는데, 제가 타로점에 흥미를 막 보이니까 저한테 타로점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로점을 좀 봤었어요. 사실 그 또한 기운을 쓰는 거라서 안 하는 게 좋긴 좋았는데, 그때는 뭐랄까? 제가 그런 일을 자꾸 겪으니까 뭐 호기심도 있고, 약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막 영혼의 끌림 같은 거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먹었던 것 같아요. 배우기 전에 선생님도 카드를 너무 인간처럼 생각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대하지 말고 그렇게 무생물처럼, 그러니까 도구처럼 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타로점에 빠졌어서 이름도 지어주고 진짜 인격체처럼 됐어요. 근데 그걸 또 제 본명으로 이름을 지어줬었거든요. 침대맡에 두고 같이 자고, 일어나서 점 보고, 자기 전에 또 점 보고, 막 이렇게 계속 했었죠. 학교에서도 선배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점도 봐주고 했었는데 좀 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돈 500원을 받았었거든요. 선생님이 대가는 작더라도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돈을 받긴 받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심취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이기도 했었고, 이 타로 카드를 잡고 점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고 뭐 느껴지고, 또 이 카드랑 저와의 그 관계가 얘는 진짜 나를 좀 잘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초를 켜놓고 타로 카드랑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카드를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금기시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가 신기가 최고조였던 시기였죠.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고, 사람을 보면 뭐 이렇게 느낌 가는 대로 자꾸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되게 조심해야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갑자기 뭐랄까? 진짜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속이 막 울렁거리고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내 몸 한켠에서 지금 집에 가야 된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아무 이해 없이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거의 타로 카드를 하루도 안 빼고 들고 다니던 때였는데, 그날은 제가 안 가져갔던 날이었어요. 근데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막 진짜 그때부터 심장이 너무 막 빨리 뛰고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2층으로 제가 바로 이렇게 뛰어 올라갔죠. 1층이 당시에 저희 부모님 횟집이었고 2층이 저희가 사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막내 동생들이 엄청 애기들이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그 막둥이들인데, 그 동생들이 욕조에다가 제 카드를 물에 쫙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 뛰어가지고 물장난을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진짜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나면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이상한데, 뭐랄까, 가족이 막 죽은 것처럼 허탈감이나 상실감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카드를 막 주워가지고 수건에 닦고 나무 상자에 진짜 울면서 담았어요. 그 타로 덱을 넣는 나무 상자가 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이상해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데, 얘가 죽었구나, 이제 나를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묻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제가 진짜 겁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래도 살아온 게 있다 보니까 혼자 어두운 데 있거나 뭐 무서운 곳을 혼자 가거나 하는 거는 스스로 완전 금기시를 하는데,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진짜 정말 카드 상자를 손에 들고 혼자 집 뒤에 있는 뒷산에 등산을 하듯이 올라가서 그 늦은 밤에 손으로 흙을 막 파서 이 카드를 묻어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다가 내려와서 집에 와서 잤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뭐랄까 일종의 빙의에 걸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절대 저의 성격이나 저의 평소의 그런 생각 같은 거를 봤을 때 물에 젖은 카드 때문에 막 울고 혼자 밤에 등산을 가서 산에 묻어주고 기도를 하고 내려온다. 심지어 기도를 하고 내려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 어떠한 기운이 나의 인성을 좀 휘두르고 있었던 건 확실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아직도 합니다. 그 카드를 펼쳐놓고 점을 보고 있으면 진짜 많은 소리들이 들리긴 확실히 들렸었어요. 그때는 내 스스로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진짜 어떤 기운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좀 멀쩡해졌고 그 뒤에도 카드를 한 덱을 새로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냥 정을 이전처럼 주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재미가 없어서 시들해지고 예전 같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뭐 그때부터는 카드점을 그냥 안 봤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른인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어떤 무생물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고 그걸 자꾸 사람 대하듯이 하면 거기에 어떠한 영혼의 기운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 또한 일종의 그러한 기운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니면 그런 이끌림을 통해서 이미 있던 다른 존재가 그 무생물 안에 깃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분명 제 카드가 나쁜 존재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음적 에너지를 산 사람이 가까이 두는 것은 자기가 가진 그 영문을 자꾸 열어두는 행위니까 그때 끊어낸 건 정말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애정을 준다고 무생물이 갑자기 기분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절대 여러분 일부러 따라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아주세요. 에나벨이나 그 셔터 같은 영화나 또 귀신 들린 나무의 전설처럼 무생물 안에 담긴 영혼의 존재 같은 건 다양한 나라에서도 궁금해해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인연들 다 안 갖다 버려도 됩니다. 참. 근데 집에 사람이랑 흡사하게 생긴 인형 있죠. 특히 나무로 된 인형은 별로 안 놓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한 정신에는 건강한 기운이 깃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 마음이 아프고 어둡고 상처 입었을 때는 잡귀신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냐마는 너무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면서 해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내 주변 가족, 또 친구들이 안 좋은 일을 겪고 많이 힘들어하고 집에서 안 나오고 두문분출한다면 먼저 꼭 말 걸어주시고 손도 먼저 내밀어 주시고요. 더 깊은 상처로 가지 않게끔 잘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한마디는 제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어둠만으로는 절대 작은 촛불 하나 끌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이야기하는 여자였습니다. 안녕.